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 클릭한 이유 딱 하나예요. 집값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그 진짜 이유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2025년 부동산 시장은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국면에 들어서고 있어요. 초양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상반기에는요, 공급 절벽이라는 거대한 벽이 여러분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어요. 이 벽은 쉽게 안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월세 시장이 점점 쪼그라들면서 여러분의 주거 선택지가 확 좁아질 거예요.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은 체감하고 계세요? 예전에는요, 매수자 100명에 공급자가 한 30명 정도였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요. 공급은 고작 1인데 매수 대기자는 무려 300명이에요. 여러분이 아파트 청약 넣으면요, 200대 1, 300대 1 경쟁률이랑 마주하게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이 집 보러 갔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동도 보고 106동도 보고 여러 단지 비교했잖아요. 마음에 드는 물건 없으면 옆 부동산 가서 다른 아파트도 탐색했고요. 가족이랑 상의할 시간도 충분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시장은요, 완전히 달라요. 매매 시장이 마치 경매장처럼 변해버렸어요. 서로 호가를 부르면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망설이는 순간 다른 사람이 채가요. 자, 최근에 서울 외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알고 계세요? 노원구에서요, 한 집 내놓으니까 일주일 만에 4명이 찾아왔대요. 4명 다 내가 산다고 했다는 거예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노원은 안 오른다면서 규제에 불만 토로하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 지역 가보시면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 느끼실 거예요. 매도자들이 계좌번호를 안 줘요.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긴대요. 여러분이 매수자라면 이런 상황 겪게 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매도자들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야? 5억 중반에 내놓은 집에 갑자기 매수자들이 우르르 몰리니까요. 매도자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올려야 하나?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직면한 2025년 부동산 시장의 민낯이에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먼저 이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핵심은요, 바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이 전세로 살던 집 있죠? 그 집의 새 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살던 전세 물량이 시장에서 사라져요. 이런 일이 지금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요,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상과는 다르게요, 이 거래들은 실거주 목적이라서요, 전세 물량을 하나씩 빼앗아 가요. 시장의 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전세를 찾고 계시다면요,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는 걸 체감하게 될 거예요. 매매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요,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들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상반기에 매매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하반기 전세난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서울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요, 이 흐름을 정확히 읽으셔야 해요.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경기도로 여러분의 주거지가 점점 밀려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어요. 이건요, 단순한 투자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서울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지키려고요, 규제를 뚫고 매수에 나서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뛰어드는 진짜 이유예요. 더 밀려나기 전에 사자는 심리죠. 자, 그러면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국토부 장관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를 당장은 생각 안 한다고 밝혔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도 마찬가지고요. 당분간 규제 완화는 없다는 신호를 보낸 거죠. 여러분이 연초에 규제 완화 기대하셨다면요,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발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들은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막히면요, 양질의 지역에서 매매 물량도, 전월세 물량도 나오기 어려워요.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지역에서 재건축이 막히면요, 여러분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지역들은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는 핵심 지역이에요. 여기서 물량이 안 나오면 시장 전체가 흔들려요. 한강변이랑 인접한 지역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규제가 안 풀리면 공급은 계속 막혀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급 대책은 언제 나올까요? 12월부터 나온다던 대책이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요, 대책이 밀리면 밀릴수록 시장의 기대감은 오히려 커져요. 뭔가 큰 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요,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은 제한적이에요. 그린벨트 해제 같은 대책은요, 당장 효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청사진만 제시될 뿐이죠. 설계하고 기획하는 기간만 3년에서 5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과는 거리가 멀죠. 그 사이에 주민 반대, 이해관계자 충돌 등 수많은 변수가 생겨요. 핑계거리는 넘쳐나고요. 결국요, 청사진만 제시하는 공급 대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어려워요. 오히려요,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 참아왔던 수요자들의 신뢰가 바닥을 칠 수 있어요. 정책 믿고 기다렸는데 결국 이것뿐이야? 이런 실망감이 매수 심리를 자극해요. 여러분이 만약 대기 수요자라면요, 공급 대책 발표 후에 오히려 매매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게 바로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공급 대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구조인 거죠. 서울의 적정 공급 대비 현재 공급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30% 초반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체감하는 공급 절벽은요, 숫자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느껴질 거예요. 부동산은 비탄력적인 재화예요. 실제 수치보다 체감하는 압박이 훨씬 커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요, 단순히 매매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점 명심하셔야 해요. 공급 부족은 매매, 전세, 월세 모든 카테고리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의 키워드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매매 물량도 줄고, 전세 물량도 줄고, 월세 물량도 줄어요. 여러분의 선택지가 전방위로 좁아지는 거예요. 공급 대책이 완벽하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발표되면요, 오히려 시장에 큰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 정책의 특징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과거 정부는요, 두더지 잡기식으로 규제랑 해제를 반복했어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죠. 근데 현 정부의 정책은 달라요. 굉장히 기습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대출 규제도 기습적으로 시행됐어요. 여러분이 예상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발표됐죠. 서울 전역 아파트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전면 적용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런 기습적인 정책 스타일 때문에요, 시장의 신호를 읽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부동산 관련 소문들이 나더라도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 있다고 봐야 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요, 한번 규제하기는 쉬워도 해제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게 바로 이 정책이 시장에서 운영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신중해야 할 정책이거든요. 근데 현실은요, 이미 적용됐어요. 여러분은 이 규제 안에서 전략을 세워야 해요. 10.15 대책은요, 역대 부동산 정책 중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대책으로 서울 수도권 전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랑 투기 과열 지구로 묶였어요. 그 결과요, 원래부터 규제받던 강남 3구랑 용산이 오히려 상대적 혜택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 이해되세요? 규제가 강화될수록 기존 규제 지역이 유리해지는 구조예요. 예전에는요, 강남 3구랑 용산만 차별적 규제를 받아서 다른 지역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전면적으로 서울 전체가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요, 차별화 포인트가 사라졌어요. 동일한 규제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답은 명확해지죠. 규제가 같다면요, 결국 입지랑 가치가 검증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강남 3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근데요, 최근 들어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주목하셔야 할 현상이에요. 서울 외곽 지역들도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규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노원, 도봉, 강북 같은 지역에서도요, 규제를 뚫고 매수에 나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비바람 치면 잠시 기다렸다가 날이 개면 나가자는 심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비바람 맞으면서라도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하겠다는 심리예요. 여러분, 기다리면 비가 그칠 것 같으세요? 오히려 더 세차게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규제가 완화되기보다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이게 시장의 공포 심리를 자극해요. 과거에는요,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투자 세력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패턴이에요. 추가 규제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뛰어들어요. 여러분이 실수요자라면요,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심리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심리가 시장 전체에 퍼지면서요, 매수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자, 이제 송파구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관심 가지실 만한 지역이에요. 최근에요, 송파구의 엘리트 단지들이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30억 중반을 넘어섰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거 거품 아니에요?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요,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라요. 이 가격이 새로운 바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바닥이라는 건 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송파에서 신규 재건축 단지 아파트가 분양되면요,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현재 신고가인 35억보다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시장의 논리예요. 신규 공급 가격이 기존 가격보다 높으면요, 기존 아파트 가격도 자연스럽게 지지를 받아요. 여러분이 송파를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송파구는요, 서울 전체에서 약 20% 정도 상승한 지역이에요. 강남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하락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미래를 봐야 해요. 송파의 미래에는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재건축 단지에서 신규 아파트가 나올 예정이에요. 이 신규 아파트들의 준공 후 시세는요, 현재 신고가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커요. 재건축 단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입지라는 점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송파를 바라볼 때요, 단순히 과거 상승률만 보시면 안 돼요. 미래 가치를 봐야 해요. 자, 앞으로 서울의 업무 중심지가 어디가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삼성동이 그 핵심 앵커가 될 거예요. 강남역이나 테헤란로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삼성동 업무 중심지랑 가까운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잠실이에요. 교통이랑 업무 접근성을 고려하면요, 강남 외곽이나 반포보다 잠실이 더 부각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요, 문화랑 컨텐츠라는 요소도 중요해지고 있어요. 잠실 야구장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돔구장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변화의 의미 아세요? 올림픽 경기장도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에요. 잠실 전체가 변화하고 있어요. 마이스 사업이 잠실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업무, 문화, 주거가 결합되는 거예요. 업무랑 문화, 주거, 그리고 한강까지 이 모든 걸 갖춘 지역이 바로 잠실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요, 강남 3구 내에서도 서열 변화가 가능해요. 물론 송파만 주목받는 건 아니에요. 강남 권역 전체의 호재가 이어지고 있어요. GTX를 비롯한 대규모 교통 호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강북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요. 서울 전체에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공급은 여전히 부족해요. 개발 압력은 높고 공급은 적은,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올 한 해 집값 상승 막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도 이 현실을 직시하셔야 해요.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이 호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코스피가 4,700선을 넘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버셨다면요, 그 돈 어디에 쓰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부동산 안 사라면서 주식 투자 계속 하세요. 근데 현실은 달라요. 주식에서 큰 수익 낸 분들은요,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제 집 하나 살까? 무주택자 중에서도 주식 투자자가 많아요. 이분들이 수익 실현하면 어디로 갈까요? 주식이랑 부동산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유동성의 속도예요. 주식은 매입 후 3일에서 4일이면 현금화가 가능해요. 빠르게 자금 이동시킬 수 있어요. 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주식시장에서 번 돈으로 뭘 살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이미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세요. 주식으로 수익 내도요,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원화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현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한 거예요. 여러분이 수익 실현해도요, 실물 자산 대비 그 가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번 돈으로 실물 자산 사려고 하면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 수익을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기려 해요. 그 안정적인 자산이 바로 부동산이에요. 여러분도 이 논리 이해하실 거예요. 또 하나의 심리가 있어요. 주식은 리스크가 큰 시장이라는 인식이에요.
번 돈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으로 옮기려는 수요가 존재해요. 부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돈 벌면 다른 투자처 찾거나 물건 사게 돼요. 주식시장의 호황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도 이 흐름 봐야 해요. 연구 결과들도 이걸 뒷받침해요. 나스닥이랑 한국 부동산 시장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은요, 결국 부동산으로 오는 경향이 있어요. 역사가 증명해요. 단순히 주식이 아니에요. 핵심은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은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자,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요, 올 한 해 집값 상승 요인이 너무 많아요. 반대로 하락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현실이에요.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넘치고 규제는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해요. 주식시장에 자금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화살표가 한 방향을 가리켜요. 여러분이 이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요,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기다리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요,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규제가 풀리길 기다리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실수요자라면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결정에는 리스크가 따라요. 신중해야 해요. 근데요, 신중함이 무한정 기다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을 읽고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해요. 2025년 부동산 시장은요, 여러분한테 쉽지 않은 선택을 요구할 거예요. 근데 정확한 정보랑 냉철한 판단이 있다면요, 현명한 선택이 가능해요. 여러분의 주거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요, 시장을 계속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